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5.18 민주화운동 그 기념식에 여권 인사들이 총 출동을 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을 하고 사실 뭐 역대 보수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오늘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을 좀 꼽아주실까요? 네, 저도 오늘 참석하고 왔는데요. 네. 제가 제일 이제 눈여겨봤던 거는 우리 5월 어머니회라고 이제 그 희생당하신 분들의 이제 어머님들로 이루어진 5월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념사를 어떻게 보실까를 제가 눈여겨봤는데 다행히 그 중간중간에 그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이렇게 옳지 하면서 이렇게 끄떡끄떡하면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결 마음이 많이 놓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연합뉴스에서도 많이 보도하셨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제창을 했는데 제 이제 바로 앞에 저희 이번 그 내각의 장관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좀 혹시 쭈뼛쭈뼛하거나 어색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들 바로 손을 딱 맞잡고 열심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진짜 좀 국민 통합의 길로 가나 보다. 이제 5.18과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가 정말 안 나오겠구나라는 좀 그런 안심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장 변호사께서는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함께 제창하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같은 이제 보수 정권에서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그 노래를 합창을 할 것이냐, 제창을 할 것이냐 가지고도 참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왜 그런 논란이 있었던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다시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도에는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자체를 식순에서 제외하기도 했었고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수 진영에서도 함께 그 제창할 수 있는 노래가 된 것 같아서 또 5.18 광주에 또 계시는 모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또 위로할 수 있는 또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기념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5월 정신, 통합 이런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견제구를 상당히 좀 많이 날리시더라고요. 사실 견제구라고 하기보다는요.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5.18 기념회에 모두 다 참석하시는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런 행보들이 지방선거용이다 또는 보여주기식 쇼다 이런 식의 비난을 피하려면 당연히 진정성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야당으로서 좀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를 보여주셔야 국민들께서 정말 진정성 있는 행보였구나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이 원래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다 이렇게도 언급을 하시기도 하고 과거엔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퇴행적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기도 했고. 저는 이재명 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감이 많이 떨어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게요. 잘한 부분은 그냥 통 크게 잘했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로서도 더 국민들께 좋아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굳이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국민의힘 당사에 이재명 후보를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좀 모시고 싶어요. 저희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은 걸려있지만 전두환의 사진은 걸려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지금의 민주묘역을 조성한 것도 김영삼 대통령이었고 하나회를 척결한 것 역시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단 한 명의 후예라고 규정할 수 없듯이 저희 국민의힘도 시대를 바꿔오면서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또 진화해 왔거든요. 좀 그런 점을 폭넓게 봐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 변호사 말씀 들어볼게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막말 상민방이 계시지 않았었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신 이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의 국민의힘 후보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그 5.18 관련된 망언 때문에 2020년도에는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아서 무릎 사과를 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국민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대선 기간에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또 홍역을 겪으셨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개사과 논란도 아직까지도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물론 5.18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뭐 장 변호사께서도 그거를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라는 그런 요구에 직접적으로 그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네. 5월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다 정도로 했는데 응답을 한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자라는 얘기는 이제 후보 시절부터 많이 하셨었고 이준석 대표 역시도 그런 부분을 당이 뒷받침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지금 개헌이라는 논의가 뭐 수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5.18 민주화 운동을 담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개헌이라는 그거의 중요성상 이 5.18 민주화 운동 하나를 담기 위해서 개헌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윤 대통령의 그 취임사에서 5월 정신이 깃든 광주 호남 지역이 이제는 경제적 번영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선 당시 호남 지역 공약이었던 AI와 뭐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 이런 내용들도 좀 담겼는데 그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좀 언론들은 좀 주목을 한 것 같고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야 이게 지방선거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내일부터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지방선거 영향을 좀 미치기 위함이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 저 자리는요 5.18을 이제 뭔가 5.18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바로 하고 그동안의 과오들을 반성하고 또 화해의 몸짓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지방선거용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국민들께는 오히려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보다는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걸 더 강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오늘 직접 언급하지 않으신 부분들은 좀 아쉬워하시는 또 광주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도 또 이제 야당에서는 당장 이제 헌정특위 마련해서 이 부분 하반기에라도 이제 개헌 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지방선거용이라고 해도 좀 이런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저도 서울 살다가 지난 총선 때 전남 순천 내려와서 사니까요. 물론 순천 살기 너무 좋습니다. 뭐 너무 좋은데요. 먹고 살 게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 전체가 농도다라고 하는데 뭐 농도라고 해도 솔직히 요즘 농사 짓는 젊은이들 뭐 있습니까? 산업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소외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용이라도 최대한 많이 저희가 공략하고 얘기해서 전라남도나 광주에 먹고 살 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광주도 솔직히 뭔가 예전에는 뭔가 한 3대, 4대 도시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가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진 않지만 이게 광역시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부족했던 게요. 5.18 민주화 운동을 존중만 해도 뭔가 광주 전남에 대한 도리를 다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정작 광주 전남에 먹고 사는 문제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건 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저희가 호남에 계시는 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만 5.18 기념회에 오늘 참석한 것만으로 모든 그 5.18 관련된 그동안의 어떤 국민의힘의 전신의 이제 자유한국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문제점들이 한 번에 일거에 해결됐다라고 보기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시작점일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할 것이고 당연히 지속성과 진정성 있는 행보가 보여야 그래야 국민들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그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이제 매년 기념식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점 역시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 오는 21일이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또 회동을 하시는 것으로 좀 보이고 이제 대북 특사 제한 가능성에 대한 관측들을 언론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박진우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들은 바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 뭐 이렇게 좀 선을 긋기는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서로 두 분이 만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고 취임한 지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이제 만나겠다. 그것도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본다면 외교적으로 또 결례가 될 수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사실 물론 이제 그 나오는 이제 공식적인 얘기들은 정해진 의제가 없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냥 사담을 하려고 만나시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바쁘신 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북한 코로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그리고 대북 관계가 많이 경색이 돼서 이제 추가 핵실험이 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예측이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분명히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거는 저는 좋게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거. 우리 그 미국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서방의 대통령들 보면은 퇴임하시고 나서 외교라든지 어떤 뭐 그 구호라든지 이런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정말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역할 해주실 수 있다면 저희 국격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북 특사 부분은 저희가 함부로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 가시라 마라 할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요청을 하신다면 그거는 검토해볼 문제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박진 장관이 뭐 잘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요즘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호평하고 싶은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 선거 때 보면 되게 직선적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 보면 좀 유하게 어떻게 보면 좀 중도적으로 잘 가시는 것 같아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전 정부에서 했던 프로세스를 다 뒤집을 생각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쌓은 신뢰를 뭐 이어받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 국가의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 그 문 전 대통령께서 이제 늘 퇴임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이제 언론들은 그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관측들을 좀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퇴임 2주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의 그 문 전 대통령께서 좀 바쁘게 사실 모습을 좀 미리 보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정치적 행보다라는 이제 일각의 얘기들이 있는데요.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좀 섣부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이제 미국 측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추념식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 이제 그때 정해진 일정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단지 이제 퇴임 후에 너무 이제 5월 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참석하시는 것 말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으신다면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좀 파급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이 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가.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아직 굉장한 뭐 지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퇴임하시면서도 퇴임하시는 날이었나 바로 민주당이 위기다. 민주당을 위해 결집해달라고 하셨고 책도 사실 내셨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이나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시고 하시는 거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좀 적극적인 정치적인 행보를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다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예컨대 친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전 장관 같은 분이 등판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느냐, 그 부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이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우려가 된다. 여기에 대한 이제 대통령실의 대응을 좀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느 나라나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또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한 부분들을 뭐 이제 국민 갑질이다, 사과를 해도 모자른데 이렇게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언행을 하나하나를 되게 중요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서실에 계신 분들의 발언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민들께는 들릴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어제 저 비서실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출퇴근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불편이 예상보다는 적을 수 있겠지만
아예 아무런 불편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랑 그렇고 그럼 뭐 대안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안은 사실 비서실에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주 작은 불편이라도 국민께 끼치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었어야 됐을 텐데 대안이 뭐냐, 대안이 없지 않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국회의원들한테 한다는 것은 사실 그걸 어떻게 본다면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뭔가 불통의 이미지, 오만과 독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민들을 대기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그 경호처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차로를 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뭐 한 차선 정도만 하고 신호 통제도 뭐 최소화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실제 보도를 하시는 기자분들도 보면 뭐 내비게이션상 찍히는 시간에 비해서 뭐 얼마 늘지 않았다, 뭐 큰 혼란은 없었다라고들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김대기 실장께서도 이런 그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설명하되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 나가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양해를 구하는 투로 좀 얘기하셨어야지 이거는 제가 봐도 약간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일에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후 4시에 열리게 되는데 이제 그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이제 의총을 하고 이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부적격이다라는 기류는 좀 대다수의 기류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러면 인준을 부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일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솔직하게 지방선거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어떨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어제 있었던 그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좀 임명 강행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기도 하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16일의 시정연설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의 어떤 좀 몸짓을 보여주시다가 바로 다음 날에 한동훈 후보를 바로 장관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 이게 그냥 협치를 하자는 거였냐 약간 이런 좀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제3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거면 의총에서 아예 뭐 부결이냐 아니면 또는 인준이냐 이 부분 결정하지 말고 자유투표에 붙이는 건 어떻겠냐 예,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자유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은 인준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기류는 어느 정도는 바뀌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의혹이 터지고 나서 좀 민주당에서도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고 민주당이 발목을 잡을 뭐 어떤 자격이나 명분이 있느냐 이런 또 여론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민주당 의원분들 뭐 친한 분들 몇 명이랑 좀 얘기해 보면 뭐 제가 하는 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막상 이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내가 부결 버튼을 누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하셨던 분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런 어떤 우려가 된다. 자유투표 한다면은 인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런 어떤 연장선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부결을 시키면 그 다음에 예컨대 더 납득하기 어려운 뭐 완전 국민의힘 사람 같은 분을 총리 후보자로 내세울 경우에 다시 또 부결하는 거는 더 큰 부담이 되는데 한덕수 카드 정도면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당내에서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내심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모레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한번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